안녕하십니까. 정욱합니다. 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규제책은 개입 투자를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겠다는 겁니다. 개입 투자를 개입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이게 18일 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할 것 같다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2년에서 2년 이상을 이제 보유 기간을 늘릴 거라는 뜻이고, 전세 대출 횟수 주택 기준도 9억에서 이제 9억 원까지 이제 전에는 9억의 전체 대출금까지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9억에서 이제 6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 갭 투자. 결국은 갭 투자라는 거는 치고 빠지기 아닙니까? 그죠? 정부의 기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빠진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할 방침이다. 결국 이제 수도권이 이제 서울 전역을 떠나서 이제 수도권, 그죠? 전 지역이 거의 뭐 화랑장을 이루니까 수도권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부동산 시장 흘러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 투자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갭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갭 투자라는 것은 투기자금이죠. 투기자금. 갭 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없애겠다는 거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1주택자 기준이라도 그죠. 근데 시장에서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제 1주택자도 2년 이상을 이제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도 그죠. 전세를 주고 입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주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갭 투자용으로 악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자,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전세 세입자로 살면서 그죠?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을 근데 이 9억 원 이상 기존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 대출을 해소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전세 대출 횟수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거나 이제 6억 원까지 이제 전세 대출을 해소하겠다는 전세 대출을 받아 6억 원까지 이제 투자하는 거는 현금 부자만 해라 이거죠. 현금 부자만 오로지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해라 이거죠. 그죠? 고가주택 소유자에겐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가주택일수록 또 전세 대출을 고가주택은 부자만 사라 이겁니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만 아무 서민들은 이제 대출 못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정부는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죠. 비규제 지역인 인천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도 서부권이죠. 서부권. 그죠.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동북 쪽은 거의 다 올랐고 이제 서부 쪽이 아직 더 올랐는데 그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비규제 지역인 인천, 연수구,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흥구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다 서쪽이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중 집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와 수원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중 집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와 수원 전 지역을 수원까지 이제는 저는 수원 원래는 잘 안 오르는 지역이거든요. 구리하고 수원이. 근데 최근에 또 급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 대출 한도가 줄고 양도세율이 10%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 조정 대상 지역 추가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시형, 대전 등 대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서부 쪽 경기하고 그죠 서부 쪽 그다음에 대전까지 제가 그죠 이래 서부산 서경기도 서쪽 경기도 서쪽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를 수 없는 지역인데 지금 이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왜 그 자꾸 오르냐면은 심리죠, 심리. 자, 동부 지역이 오르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내가 집을 못 살겠다. 계속해서 오르니까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 이래 해갖고 완전히 낙후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투기과열지구 격상. 자, 조정 대상 지역 중 경기, 구리, 수원 등 급등 지역을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올린다는 거죠. 그 지방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갔네요. 그죠? 부산. 대출 규제 강화, 시가 9억 원 또는 12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원 또는 12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9억 원 이하는 대출 한도 축소.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을 강화, 현행 30년에서 재건축 4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보유세 강화,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 종부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거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참, 야, 이런 법을 그저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도대체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저 이제 허가제가 나오는 거죠. 허가제. 토지 허가제. 계약 허가제. 거래 허가제가 나와. 거래 허가제. 그죠?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거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 기준을 9억이나 12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오는 9월 초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300% 올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리죠, 그죠? 1주택자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9억 원 이상. 하지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것이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며 확실한 공급 묵고를 틔우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 재건축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될 거 아닙니까? 이 규제를 하다가 이쪽만 또 풀어주면은 그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규제를 하다가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때는 부동산은 얼마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책으로 끝까지 가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결과는 구제책으로는 모든 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규제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러다 전국 부동산을 들쑤시 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은 풀어놨는데 자꾸 대출을 억제한다지만은 근데 그 돈이 더 쓰다 놓을까요?
그죠? 이렇게 정부에서는 규제적으로 대출도 억제하고, 규제를 이렇게만 했는데도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핵심을 한번 돌아보고, 좀 반성하는 정부가 좀 다시 전체 그림을 크게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정부 내내 집값을, 진짜 거품 수준, 지금 현재도 지금 완전 거품입니다. 거품, 이거. 거품 수준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규제만 풀면 확 무너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확 무너질 것 같아요.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은. 그런데 규제를 해놓으니까 자꾸 그 규제를 피해서 갭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자꾸, 갭 규제 지역을 피해서 자꾸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뭐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내놓으면 또,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을 또 찾아 또 자금 이동하겠죠. 이 투자자들의 지금 자금은 엄청 많이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제 등달아서, 우리 젊은 3, 40대가 같이 이제 등달아서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자꾸 오른다니까 3, 40대로서는 불안하다 아닙니까? 그죠? 뭐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지방채 있겠다, 뭐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특히 무주택자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부 규제를 피해서 다음 규제책이 될 만한 지역을 자꾸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투자한 갭 투자자들은 치고 빠지고 하는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옮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냐 볼 수 있다는 거.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절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 한번 버블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급여가 그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만 계속 떼어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거쳐서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규제책을 한다면서 세금 거두는 목적으로 또 이래 올리면 또 되니까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말로는 결국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붕괴가 한번 올 거로 보입니다. 한번 이게 무너지면은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래갖고 못 잡으면은 나라 전체 경제가 붕괴될 수준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들은 치고 빠지고 해서 그 사람들은 큰 피해 없지만은 이 갭 투자자들 따라서 뒤에 들어간 사람들, 그죠? 실수요자들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